실질적으로 환자들이 걱정하는 부작용은 이거를 먹음으로써 내 몸에 무언가가 남을까, 내지는 임신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걸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떨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녕하세요. 프리차 산부인과 김민정, 전혜지입니다. 오늘은 응급피임약, 사후피임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이제 응급피임약이 있는데요. 하나는 2세대 이제 프로게스테론 성분인 레보노게스트렐 제제인 게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율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라는 성분으로 된 응급피임약이 있습니다. 먹는 피임약만 존재하는 걸까요? 이렇게 먹는 피임약이 있고요. 구리 성분으로 이루어진 자궁내 장치, 이렇게 총 3가지의 응급피임약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전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간격으로 매일매일 드셔야 되는데, 이 응급피임약 같은 경우는 단 한 번의 복용만으로도 이제 피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전피임으로 해야 되고 응급피임약은 먹지 말라고 하는 건지. 이 응급피임약 같은 경우는 사전피임약보다는 그 호르몬의 작용이 10배 내지 13배 정도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몸에 호르몬 폭탄 투하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주 먹게 되면은 사실 건강에 썩 좋은 약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임신을 하게 되는 기전을 생각을 해보면 난자라 정자가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전피임약 같은 경우는 배란도 억제하고 그다음에 정자의 운동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소시켜서 피임 효과를 기대를 하는데, 이 응급피임약 같은 경우는 배란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먹는 타이밍이 배란 전 아니면은 거의 배란 직전 있잖아요. 그때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때 드시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배란 이후에 먹는다라고 하면은 피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합니다. 응급피임약을 이제 처방받으러 온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두 가지를 확인을 하죠. 일단 첫 번째, 생리를 마지막으로 언제 시작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관계를 가진 시점이 어떤지. 왜냐하면은 이 관계를 가진 시점에 따라서 이 먹는 약의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보놀게스트렐 제제 같은 경우는 관계를 가지고 나서 72시간 이내에 약을 먹는 거고, 율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 제제 같은 경우는 120시간 이내에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프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효과가 존재할까요? 자궁 안에 넣는 거잖아요. 착상을 이제 방해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통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착상을 하기까지 며칠이 걸리냐면 6일 내지 7일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하고 나서 5일이 지났는데 아직 일주일은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5일에서 7일 사이에는 이제 구리 루프를 이제 삽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또 구리 루프가 조금 더 피임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구리 루프가 또 장점이 이런 응급피임도 되기는 하긴 하지만 내 몸이 좀 호르몬에 좀 예민하다. 이 구리 루프 같은 경우는 호르몬이 포함이 안 된 제제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호르몬이랑 전혀 호르몬이죠.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내가 계속 피임 효과를 기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구리 루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이제 먹는 응급피임약 같은 경우는 배란을 늦추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먹어도 이미 배란된 이후에 먹으면은 사실은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배란된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이 먹는 약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상해 보니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먹는 응급피임약보다는 루프 쪽에 조금 더 확실하게 피임 효과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흔히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은 좀 울렁거림. 만약에 이 약을 먹고 3시간 이내에 토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병원에 와서 다시 처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약이 흡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멀미 좀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갈 때 뭐 버스나 이런 거 타지 마시고 뭐 지하철 탄다든지 뭐 이렇게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약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부작용은 임신이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100% 피임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임신 확인을 해야 된다. 이 약 먹고 2주 뒤에 한번 임태기를 한번 해봐라.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만약에 또 생리를 안 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임태기를 한번 더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작용은 좀 생리 패턴의 변화.
부정출혈이 있을 수 있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생리가 조금 앞당겨지거나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좀 미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다.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걱정하는 부작용은 이거를 먹음으로써 내 몸에 무언가가 남을까 내지는 임신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걸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떨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용하지 않은 이상 응급한 경우에 뭐 한 번 먹는 거 가지고 이게 뭐 난소 기능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렇죠. 난임이 된다든지 그렇죠. 뭐 남아서 문제가 된다든지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약을 좀 너무 남용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생리 패턴이라든지 이런 데 좀 이상이 될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는 하지는 마셔야 된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생리 주기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오셨는데 이제 1년 전에 먹은 사후피임약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냐 이렇게 연관지어서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1년 이후에 뭔가 호르몬 패턴에 영향을 주거나 이제 그런 거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 달, 좀 길게는 2달까지는 그 출혈이나 생리 주기 변에 영향을 좀 줄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고용량 호르몬제다 보니까요. 자주 복용하게 되면 혈전 관련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좋은 거지 뭐 자궁이나 난소 쪽에 영향을 주는 부작용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제 사전 피임을 하면 좋을지 내 몸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렇죠. 내 몸을 위해서라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내가 사전 피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거나 진료를 보고 싶다 하시면 반드시 꼭 내원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응급피임약이 피임의 방법으로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먹는 것보다는 피임률이 올라가긴 하지만 저희가 사전 피임으로 이제 권하는 방식보다는 피임률이 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사전 피임 방식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시고 응급피임약을 먹게 되는 횟수가 2-3번 이상 좀 잦아지시게 되신다면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